안녕하세요, 시녀 여러분. 시녀 내 친구 채널입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어요. 겨울이 왔네요. 정여사 부부의 결혼도 어느덧 8달째를 맞이했습니다. 첫 겨울을 함께 보내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다른 커플들의 겨울 이야기를 담았어요. 겨울은 춥지만 사랑은 따뜻하잖아요. 오늘 제 10화 겨울 사랑은 따뜻하게에서는 추운 계절을 함께 이겨내는 사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12월 첫째 주 화요일. 전여서는 창밖을 내다봐요. 회삭빛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올겨울 첫눈이에요. 송이송이 내리는 눈을 보니 마음 한편이 포근해지네요. 이른이 넘어서도 첫눈을 보면 가슴이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거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켜요. 강석주는 아직 잠들어 있어요. 요즘 밤에 잠을 살친다고 했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정 여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여요. 일은 하나의 몸이지만 여전히 경쾌하게 움직여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죠. 부엌 창문 너머로도 눈이 보여요. 마당의 목련 나무 가지 위에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해요. 봄에 하얀 꽃을 피웠던 그 나무예요. 여름에는 짙은 녹음을 만들어 그늘을 졌고 가을에는 노란 잎으로 물들었죠. 이제 겨울을 맞아 하얀 눈을 이고 서 있네요. 계절은 이렇게 쉬지 않고 흘러가요. 정여사의 삶도 사랑도 그렇게 흘러왔죠. 물을 끓여 보리절을 우려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추운 겨울 아침도 견딜만해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요. 온기가 전해지네요. 정여사는 다시 창밖을 봐요. 눈은 계속 내려요.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요. 영숙 씨, 눈 와요. 뒤에서 강석준의 목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 잠옷차림으로 베란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머리가 부스스하고 눈이 아직 덜 떠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워요. 함께 산다는 건 이런 거죠. 상대의 가장 날 것의 모습을 보는 건요. 강석준은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요. 겨울 찬 공기가 스르륵 들어와요. 정 여사는 얼른 가디건을 걸쳐요. 어머, 감기 걸려요. 문 닫아요. 잠깐만요. 전눈인데요. 강석준의 목소리에는 소년 같은 설렘이 묻어 있어요. 72세의 노인이지만 첫눈 앞에서는 그저 순수한 소년이 되는 거죠. 그는 손을 내밀어요. 눈송이 하나가 손바닥에 내려앉아요. 오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이 잠시 빛나다가 체온에 녹아 물방울이 돼요. 예쁘죠? 강석준이 웃으며 정 여사를 봐요.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혀요. 세월의 흔적이지만 그 주름 속에는 지금의 기쁨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게요. 우리 첫 겨울이네요. 정 여사가 강석준 옆에 서요. 둘이 나란히 베란다 문 앞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봐요. 말이 없어도 편하네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이런 게 부부구나. 정 여사는 생각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건요. 산책할까요? 눈 맞으면서요. 강석준이 제안해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여요. 좋은 생각이에요. 첫눈을 맞으며 걷는 것을요. 둘은 서둘러 옷을 입어요. 두툼한 패딩, 목도리, 장갑, 모자까지요. 정 여사는 거울 보며 모자를 고쳤어요. 일은 하나의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생기가 있어 보여요. 사랑이 주는 활력이죠. 강석준도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느라 흥건거려요. 오래된 가요 한 소절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려요. 정 여사는 잠시 움찔하지만 곧 적응해요. 강석준이 정 여사의 팔을 꼭 잡아요.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요. 발 디딜 곳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요.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서두를 건 없어요. 천천히 안전하게요. 동네 공원에 도착해요. 평소에는 노인들이 운동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해요. 눈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나 봐요. 공원은 고요해요.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려요. 아니, 소리도 없어요. 그저 하얀 눈송이들이 말없이 내려와 땅을 덮을 뿐이죠. 나무 위에도 벤치 위에도 놀이터 미끄럼들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해요. 발밑에 낙엽들도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요. 정 여사는 이 풍경이 좋아요.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이죠. 마치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강석준이 정 여사의 팔을 더 꼭 잡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요. 눈 받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요. 그 소리가 좋아요. 겨울의 소리죠. 정 여사는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학교 가는 길에 눈밥을 매갔던 기억이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네요. 색준 씨, 눈사람 만들까요? 정 여사가 갑자기 말해요. 자신도 놀라요. 일은 하나에 눈사람을 만들자니요. 하지만 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지금이 어린 시절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요. 우리가요? 강석중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요. 하지만 곧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왜요? 나이 들면 눈사람 못 만드나요? 정 여사가 장난스럽게 웃어요. 그러고는 벤치 옆에 쌓인 눈을 손으로 뭉치기 시작해요. 장갑을 낀 손이지만 차가움이 느껴져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즐거우니까요. 강석준도 따라해요. 눈을 뭉쳐서 바닥에 넣고 굴려요. 점점 커지는 눈덩이요. 마치 세월처럼 조금씩 쌓여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작업에 집중해요. 숨쉬 소리가 거칠어져요. 이른이 넘은 몸으로 눈을 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몸통 하나가 완성돼요. 꽤 큰 눈덩이예요. 이제 머리를 만들어요. 조금 작은 눈덩이를 굴려요. 강석준이 그걸 들어 올려 몸통 위에 올려놔요. 약간 삐뚤어졌지만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거죠. 나뭇가지를 주워 팔을 만들어요. 양쪽에 하나씩요. 돌멩이를 찾아 눈과 입을 만들어요. 단축 같은 눈, 웃는 입이에요. 정 여사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눈사람 목에 돌려줘요. 어머, 감기 걸려요. 강석준이 말려요. 괜찮아요. 눈사람이 더 춥잖아요. 정 여사가 웃어요. 눈사람이 완성되었어요. 작고 볼품없지만 귀여워요. 두 사람의 노력과 사랑이 담긴 눈사람이에요. 완성! 강석준이 외쳐요. 목소리에 성취감이 묻어 있어요. 우리 같네요. 강석준이 눈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요. 뭐가요? 정 여사가 물어요. 작지만 알차잖아요. 우리 사랑처럼요. 정 여사가 웃어요. 맞는 말이에요.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이죠. 일은 하나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해요. 사진 찍어요. 강석준이 핸드폰을 꺼내요. 요즘은 노인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죠. 강석준은 손자에게 배워서 사진 찍는 법을 익혔어요. 셀카도 찍을 줄 알아요. 눈사람 옆에 나란히 서요. 강석준이 발을 뻗건 핸드폰을 들어요. 화면 속에 둘의 얼굴이 보여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밝아요. 눈사람도 함께요. 하나, 둘, 셋! 샤터 소리가 나요. 사진이 찍혔어요. 확인해보니 잘 나왔네요. 둘 다 활짝 웃고 있어요. 눈사람도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어요. 눈은 계속 내려요. 옷에도 쌓이고 모자에도 쌓이고 어깨에도 쌓여요. 하지만 털어내지 않아요. 그냥 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벤치에서 앉아 잠시 쉬어요. 눈 덮인 공원을 바라봐요. 고요해요. 평화로워요. 정 여사는 강석준의 손을 잡아요. 장갑 너머로 온기가 전해져요. 행복해요. 정 여사가 응물거려요. 저도요. 강석준이 대답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어요. 눈을 맞으면서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요. 서두를 것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에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일어서려는데 몸이 뿔근해요. 너무 오래 앉아있었나 봐요. 강석준이 먼저 일어서 정 여사의 손을 잡아 일으켜줘요. 괜찮아요? 네, 다리가 좀 저리는 것뿐이에요. 천천히 집으로 걸어요. 눈은 이제 그쳤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얘요. 하늘도 땅도요. 집에 도착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반겨줘요. 옷을 벗어요. 눈에 젖은 옷이에요. 난방기 옆에 널어 올려요.
정 여사는 부엌으로 가요. 따뜻한 차를 끓여야죠. 생강차가 좋을 것 같아요. 생강을 깎아 꿀과 함께 끓여요.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부엌에 퍼져요. 몸이 따뜻해지는 향이죠. 거실에서 차를 마셔요. 강석주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만작거려요. 하지만 켜지 않아요. 그냥 정 여사를 봐요. 차를 마시는 모습을요. 이거 마셔요. 몸 녹여야죠. 정 여사가 머그잔을 꺼내요. 강석준이 받아 한 모금 마셔요. 뜨거워요. 하지만 좋아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져요. 고마워요. 강석준이 말해요. 정 여사는 그 말이 좋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둘은 창밖을 봐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해요. 아까보다 더 세차게요. 방송에서 폭설주의보를 내렸다고 하네요. 오늘 밤 더 많은 눈이 올 거래요. 내일 같은 날 저녁 8시. 유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요.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아요.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게 많아요. 김치, 반찬들, 요거트, 과일들이요. 혜정이 장을 봐왔거든요. 어제 큰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샀다고 했어요. 냉장고가 꽉 찼어요.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냉장고 문에 달력이 붙어 있어요. 작은 탁상 달력인데 자석으로 붙여놨죠. 유나는 달력을 봐요. 오늘 날짜를 확인해요. 12월 첫째, 화요일이요. 그 날짜에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분홍색 펜으로 크게요. 유나가 그린 거예요. 동거 200일을 기념해서요. 혜정아, 오늘 우리 200일이야. 유나가 소리쳐요. 거실에서 주방에 보이는 구조라 목소리가 잘 들려요. 혜정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요가 수업 스케줄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어머, 진짜네. 깜빡했어. 혜정이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요. 유나에게 다가와요. 달력을 함께 봐요. 하트가 그려진 오늘 날짜를요.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니야? 200일인데? 유나가 말해요. 사실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200일이라는 게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100일도 지나고 이제 200일이요. 거의 7개월이에요. 함께 산 시간이요. 그럼 치킨 시켜 먹자. 200일 기념으로. 뭐 먹고 싶어? 좋아. 반반으로 시켜. 너가 좋아하는 양념이랑 내가 좋아하는 후라이드로.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어요. 치킨집을 검색해요. 평소에 자주 시켜 먹는 집이에요. 반반 치킨을 주문해요. 결제까지 완료해요. 30분 후에 온대요. 치킨 올 때까지 뭐 할까? 혜정이 물어요. 유나는 주변을 둘러봐요. 거실이 좀 어질러져 있어요. 소파에 옷이 걸쳐져 있고 테이블 위에 잡지랑 리모컨이 널려 있어요. 정리하자. 오늘 특별한 날인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지. 둘은 거실 정리를 시작해요. 옷을 개어서 방에 가져다 놓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청소기로 빨아들여요. 함께 움직이니 금방 끝나요. 요즘은 집안일 분담표대로 잘 지키고 있거든요. 한 달 전 싸운 이후로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유나야, 우리 많이 달라졌지? 혜정이 청소기를 제자리에 놓으며 말해요. 뭐가? 처음에는 맨날 싸웠잖아. 설거지 때문에, 청소 때문에, 빨래 때문에. 내가 너무 깔끔을 떨어서 그런가, 너무 완벽주의라서 그런가 싶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서로 맞춰가고 있잖아. 유나도 고개를 끄덕여요.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서로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달랐거든요. 유나는 좀 느긋하고 대충대충 하는 편이고, 혜정은 깔끔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편이었어요. 그게 부딪혔죠. 말다툼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아졌어요.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집안일 분담표요. 누가 언제 뭘 하는지 명확히 정해놨어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보단 훨씬 나아요. 규칙 만든 게 도움됐어.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도. 나도 네 입장을 생각해보려고 하고 너도 내 입장을 생각해주잖아. 혜정이 유나에게 다가와 안아요. 퐁이요. 따뜻해요. 고마워. 나랑 같이 살아줘서. 나도 고마워. 초인종이 울려요. 치킨이 왔나 봐요. 유나가 문을 열어요. 배달원이 치킨 박스를 건네요. 뜨거워요. 막 튀겨낸 치킨이에요.
감사합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와요. 테이블에 치킨 박스를 놓아요. 혜정이 그릇과 콜라를 가져와요. 단무지도요. 치즈볼도 있어요. 서비스로 준 거예요. 상을 차려요. 치킨, 콜라, 단무지, 치즈볼이요. 완벽한 조합이에요. 유나는 군침을 삼켜요. 배가 고프네요. 건배! 둘이 콜라캔을 부딪혀요. 딱 소리가 나요. 200일 축하요. 200일 축하해, 혜정아. 나도 축하해, 유나야. 우리 여기까지 왔네. 치킨을 뜯어먹어요. 바삭해요. 양념은 달콤하고 매콤하고 후라이들은 고소해요. 맛있어요. 유나는 양념을 좋아하고 혜정은 후라이드를 좋아하니까 반반이 딱 좋아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요. 유나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마쳤다고 해요. 광고 디자인이었는데 클라이언트가 만족했대요. 혜정은 오늘 새 학생이 왔다고 해요. 50대 여성인데 요가를 처음 시작한대요. 몸이 굉장히 뻣뻣했지만 열심히 했대요. 유나야, 우리 여행 가자. 혜정이 갑자기 말해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 아니면 부산. 바다 보고 싶어. 우리 동거 시작한 이후로 여행 한 번도 안 갔잖아. 맞는 말이에요. 동거를 시작한 게 5월이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서울에만 있었죠. 여행 갈 생각을 못 했어요. 정신 없었거든요. 집 구하고 이사하고 적응하고요. 좋아. 제주도 가자. 바다 보고 싶어. 언제 갈까? 1년 되는 날? 5월쯤. 그때 가면 날씨도 좋을 것 같아.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요. 달력 앱을 열어요. 내년 5월을 봐요. 동거 1년이 되는 날을 확인해요. 예약할까? 미리 하면 싸잖아. 응, 해. 기대된다. 유나는 포털 사이트를 열고 제주도 숙소를 검색해요. 혜정과 머리를 맞대고 화면을 봐요. 여러 숙소가 나와요. 펜션, 호텔, 게스트하우스요. 이거 어때? 오션뷰래. 바다가 보이는 방이야. 유나가 하나를 가리켜요. 사진을 보니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여요. 아름다워요. 이쁘다. 여기로 하자. 멱집 묶을까? 2박 3일. 좋아. 예약해요. 날짜를 선택하고 방 타입을 고르고 결제해요. 완료됐어요. 내년 5월 드만의 제주도 여행. 벌써부터 설레요. 유나야. 유나가 치킨을 먹다가 말해요. 응? 고마워. 나랑 같이 살아줘서. 처음에는 힘들었을 텐데. 혜정이 유나의 손을 잡아요. 기름진 손이지만 상관없어요. 나도 고마워. 나도 쉽지 않았거든. 혼자 살다가 누구랑 같이 사는 거. 모든 걸 공유하는 거. 공간도 시간도 삶도. 근데 유나니까 할 수 있었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못했을 거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감동이에요. 혜정이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나도 유나니까 가능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둘이 미소 지어요. 치킨을 먹다가 서로를 보며 웃어요. 행복해요. 치킨을 다 먹어요. 배가 불러요. 혜정이 빈 박스를 정리해내요. 유나는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가요. 오늘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야, 같이 하자. 200일인데 특별한 날이잖아. 둘은 주방에 서요. 유나가 설거지를 하고 혜정이 닦아요. 함께 움직이니 금방이에요. 그동안 대화도 나눠요. 종려상인 집 가볼까? 이번 주말에? 안부도 여쭤볼 겸 200일 소식도 전해드리고. 좋아. 정 여사님이 좋아하시겠다. 우리가 잘 지내는 거 보시면. 설거지하다가 혜정이 장난을 쳐요. 물을 유나에게 튀겨요. 유나의 얼굴에 물방울이 튀어요. 야, 뭐해? 유나도 반격해요. 수도꼭지를 혜정 쪽으로 돌려요. 물이 혜정에게 튀어요. 혜정의 옷이 젖어요. 야, 옷 젖었잖아. 먼저 튀긴 건 너야. 둘이 깔깔 웃어요. 물장난치며 웃어요. 어린아들 같아요. 하지만 좋아요. 함께 웃을 수 있어서요. 설거지를 마쳐요. 손을 닦고 거실로 가요. 소파에 앉아요. TV를 켜려다가 그냥 꺼요.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혜정아, 유나가 준지한 표정으로 말해요. 응?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릴까? 네, 부모님한테.
혜정의 표정이 굳어요. 긴장이 느껴져요. 이 주자는 둘이 피해왔던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요. 정식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 네가 내 파트너라고. 같이 살고 있다고. 섬기고 싶지 않아. 혜정은 잠시 생각해요. 손을 꼭 쥐어요. 불안한가 봐요. 당연하죠.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섭긴 한데 해야겠지. 언제까지 숨길 순 없잖아. 너도 부담스러울 거고. 다음 달쯤? 크리스마스 때 전에? 준비 기간도 좀 갖고. 응. 근데 유나야. 혜정이 유나를 봐요? 눈에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해? 내 부모님이 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유나가 혜정을 안아요. 꼭요. 혜정의 떨림이 느껴져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 열린 편이야. 물론 처음엔 놀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보시면 그리고 혜정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면.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때? 우리가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잖아. 부모님의 승인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물론 받아들여 주시면 더 좋지만. 응. 고마워 유나야. 둘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어요. 혜정이 유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요. 유나는 혜정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느껴져요. 창밖을 봐요.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어요. 첫눈이에요. 유나가 눈을 발견해요. 와, 혜정아 눈이다. 진짜네? 첫눈이야. 둘이 일어나 창가로 가요. 12월 둘째 주 목요일. 갤러리 비오누는 오늘도 문을 열어요. 하지만 손님은 없어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왔어요. 날씨 때문인가 봐요. 밖에 눈이 내리거든요.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싫어하죠. 이보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포스터 디자인 작업 중이에요. 연말 전시의 포스터요. 겨울, 사랑의 온도라는 주제예요. 이호라가 기획한 거죠. 겨울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거예요. 포스터에 들어갈 이미지를 고르고 있어요. 여러 작품 사진들을 놓고 봐요. 어떤 게 포스터에 어울릴까요? 눈 내리는 풍경화? 아니면 겨울바다? 고민이 돼요. 보라야, 이거 어때? 박수진이 액자를 들고 와요. 캔버스 액자예요. 크기는 50호 정도요. 꽤 큰 작품이에요. 그림을 봐요. 겨울 풍경화네요. 눈 덮인 산과 나무들이 그려져 있어요. 색감이 아름다워요. 하얀 눈, 파란 하늘, 검은 나뭇가지들이요. 단순하지만 강렬해요. 예쁘다. 이거 누구 작품이야? 이보라가 액자에 가까이 가요. 서명을 확인해요. 모르는 이름이에요. 신인 작가. 얼마 전에 연락 왔었거든. 작품 좀 봐달라고. 포트폴리오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전시에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좋아. 전시 넣자. 여기 벽면에 걸면 좋을 것 같아. 입구 쪽에.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여요. 액자를 벽에 대봐요.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어디에 걸면 제일 잘 보일지요. 둘은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작품 배치를 논의해요. 벽면이 여러 개 있거든요. 어떤 벽에 어떤 작품을 걸지, 조명은 어떻게 할지, 간격은 얼마나 둘지요. 세심하게 계획해요. 수진아, 우리 갤러리 오픈한 지 벌써 반년 됐어. 이보라가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말해요. 주변을 둘러봐요. 하얀 벽, 나무 바닥, 천정의 레일 조명들이요. 이 공간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진짜? 벌써? 시간 빠르다. 박수진도 주변을 봐요. 감회가 새로운가 봐요. 잘 되고 있지, 우리.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처음엔 걱정했잖아. 사람들이 올까, 작품이 팔릴까. 근데 괜찮아. 단골도 생겼고 판매도 꾸준히 되고. 이보라가 박수진에게 다가가요. 안아요. 갤러리 한가운데서요. 작품들이 둘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 수진아.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못했어. 무슨 소리? 우리 덕분이지. 둘이 함께니까 가능한 거야.
포옹을 풀고 다시 일을 계속해요. 작품을 옮기고 위치를 조정하고 조명을 확인하고요. 문이 열려요. 초인종 소리가 울려요. 손님이에요. 중년 부부네요. 50대 정도로 보여요. 남자는 정장을 입었고 여자는 코트를 입었어요. 품이 있어 보여요. 어서 오세요. 박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해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어요. 둘러봐도 될까요? 남자가 공손하게 물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부부는 갤러리를 돌아다녀요. 작품 하나하나를 유심히 봐요. 멈춰서서 오래 보는 그림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그림 앞에서 멈춰요. 풍경화예요. 산과 나무가 그려진 그 그림이요. 아까 박수진이 가져온 그 작품이에요. 부부가 그림을 보며 대화를 나눠요. 작은 목소리로요. 이보로와 수진은 거리를 두고 지켜봐요. 손님이 편하게 보도록요. 한참을 본 후에 남자가 이보라를 불러요. 저기요. 네? 이보라가 다가가요. 이 그림 가격이 어떻게 되죠? 남자가 풍경화를 가리키며 물어요. 진지한 표정이에요. 정말 사고 싶은가 봐요. 이 작품은 50만 원입니다. 신인 작가라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에요. 이브라가 설명해요. 사실 좀 싸게 책정한 거예요. 신인 작가를 알리고 싶어서요. 좋네요.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올겨울 첫 판매예요. 그것도 큰 작품을요. 기쁨이 밀려와요. 박수진과 눈빛을 교환해요. 수진도 웃고 있어요. 엄지를 치켜 세워요. 작품을 내려요. 포장을 해요. 에어캡으로 조심스레 감싸고 박스에 넣어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요. 계산을 받아요. 카드 결제요. 영수증을 출력해서 드려요. 좋은 작품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잘 어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갤러리네요. 또 올게요. 부부가 작품을 들고 나가요. 문이 닫혀요. 초인종이 다시 울려요. 이보라와 수진만 능해요. 둘이 마주봐요. 그리고 동시에 소리쳐요. 잘됐다! 하이파이브를 해요.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갤러리에 울려요. 수진아, 첫 판매야. 올겨울 첫 판매. 그러니까 게다가 50만 원짜리. 졸이 뛰어요. 어린아이들처럼요. 기뻐서요.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월세도 내야 하고 전기세도 나가고 작품도 구입해야 하고요. 판매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죠. 축하 겸 저녁 먹으러 갈까? 박수진이 제안해요. 좋아. 오늘은 내가 쏠게. 첫 판매 기념으로. 아니야. 내가 살게. 우리 갤러리 돈으로. 둘이 웃어요. 갤러리 금고를 확인해요. 오늘 받은 돈이 들어있어요. 50만 원이요. 큰 돈이에요. 시계를 봐요. 오후 5시예요. 문 닫을 시간이에요. 더 이상 손님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눈도 많이 느리고 있고요. 정리를 해요. 컴퓨터를 끄고 조명을 조정하고 바닥을 청소해요. 갤러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을 잠그고 나와요. 밖은 추워요. 눈이 계속 내려요. 사인은 옆머리까지 와요. 어디 갈까? 이탈리안 파스타 먹고 싶어. 좋아.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가요. 손을 잡고요. 장갑을 낀 손이지만 온기가 느껴져요. 레스토랑에 도착해요. 따뜻한 공기가 반겨줘요. 눈을 털고 들어가요. 자리에 앉아요. 창가 자리예요. 밖이 보여요. 눈 내리는 거리가요. 메뉴를 봐요. 파스타, 피자, 리조또, 스테이크요. 다 맛있어 보여요. 나 크림 파스타 먹을래. 너는? 토마토 파스타. 그리고 와인 한 병. 좋아? 주문을 해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가요. 축불이 켜진 테이블이에요.
분위기가 좋아요. 로맨틱해요. 이보라는 박수진을 봐요. 촛불에 비친 얼굴이 아름다워요. 수진아, 응? 우리 내년 계획 세워볼까? 갤러리 관련해서? 무슨 계획? 확장. 지금 공간이 좀 작잖아. 작품을 더 전시하고 싶은데 벽면이 부족해. 그래서 생각해봤어. 더 큰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점을 하나 더 내거나. 오, 좋은데?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 월세도 비싸고 인테리어 비용도 들고. 알아. 근데 모아보자. 올해의 매출이 나쁘지 않았어. 내년에 더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아. 우리 둘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보라가 박수진의 손을 잡아요. 진지한 표정으로요. 우리 갤러리를 더 키워보는 거야. 더 많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드는 거지.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여요. 동의하는 거죠. 그래, 해보자. 우리가 못할 게 뭐야?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잖아. 음식이 나와요. 파스타 2접시와 와인 한 병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줘요. 전에 이렇게 붉은 와인이 담겨요. 건배해. 뭐해? 우리 갤러리에. 그리고 우리 미래에. 전을 부딪혀요. 와인을 마셔요. 달콤한데도 쌉싸름해요. 좋아요. 파스타를 먹어요. 맛있어요. 크림은 부드럽고 토마토는 새콤해요.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먹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 나랑 같이 갤러리 하자고 해줘서. 나 혼자 왔으면 엄두도 못했을 거야. 네가 있어서 가능했어. 박수진님 미소 지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도 못했어. 우리 둘이니까 가능한 거지. 식사를 마쳐요. 디저트로 티라미수를 시켜요. 달콤한 티라미수를 나눠 먹어요.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와요. 밖은 여전히 눈이 내려요. 더 많이 쌓였어요. 택시 타자. 걷긴 너무 많이 왔어. 응? 택시를 잡아요. 집으로 가요. 수진이 사는 집이요. 이보라도 요즘 거의 거기서 살아요. 공식적으로 동거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민수는 침실에서 가방을 챙깁니다. 큰 여행 가방이에요. 2박 3일 여행 준비거든요. 옷을 개어 넣습니다. 속옷, 양말, 바지, 스웨터요. 겨울이니까 두툼한 옷들이죠. 세면도구도 챙겨요. 칫솔, 치약, 면도기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캐리어를 끌며요. 아내 것도 다 챙긴 모양이에요. 여보, 다 챙겼어? 응. 근데 진짜 가도 돼? 미용에 혼자 둬도?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딸 걱정이죠. 괜찮아. 대학생인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좀 쉬어야지. 결혼하고 25년 동안 여행 제대로 한 번 안 갔잖아? 맞는 말입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둘만의 여행은 없었어요. 항상 미영이와 함께였거나 아니면 집에만 있었죠. 그래, 가자. 오래간만에 둘이서.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미영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어요. 미영아, 우리 다녀올게. 잘 다녀와요. 걱정 마요. 나 혼자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밥 잘 챙겨 먹고 냉장고에 반찬 많이 해놨어. 알았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명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민수는 뿌듯해요. KTX를 탑니다. 좌석에 앉아요. 기차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가요. 눈 덮인 산들, 하얀 들판들이요. 여보,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 여행 갔었지? 아내가 묻습니다. 글쎄, 신혼여행? 제주도 갔었잖아. 그게 벌써 25년 전이야. 시간 참 빠르다. 민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이요.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2시간을 날려 강릉에 도착합니다. 펜션에 체크인해요. 오션뷰 펜션입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깨끗해요. 창문이 커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와, 경치 좋다. 아내가 창가로 달려갑니다.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들어와요. 민수도 다가갑니다. 아내 뒤에서요. 아내를 안아요. 여보,
고마워. 나랑 여기까지 와줘서. 무슨 소리야. 나도 좋아서 온 건데. 나도 여행 오고 싶었어. 너랑 단둘이. 둘은 한동안 바다를 봅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요. 배고프지? 저녁 먹으러 갈까? 회 걷고 싶어. 근처 횟집을 검색합니다. 리뷰가 좋은 것으로 골라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손을 잡고 걸어요. 횟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요. 따뜻한 공기가 반겨줍니다. 자리에 앉아요. 창가 자리요. 모듬 회 시킬까? 중짜로. 좋아. 매운탕자. 주문을 합니다. 잠시 후 밑반찬이 나옵니다. 회가 나와요. 큰 접시에 담긴 회요. 맛있겠다. 초고추자리 찍어 먹습니다. 입에 넣으면 부드러워요. 맛있다. 역시 강릉은 회지. 그러게 자주 올 걸 그랬어. 매운탕도 나옵니다. 얼큰해요. 둘이 마주 앉아 먹어요.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응? 앞으로 이런 여행 자주 하자. 1년에 2번씩. 그럴까? 좋지. 나도 돌고 싶어. 미안해. 내가 신경을 못 썼네. 아니야. 너도 회사에서 힘들잖아. 근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간 갖자.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식사를 마칩니다. 배가 불러요. 계산을 하고 나옵니다. 해변 갈까? 밤바다 보라. 좋아. 해변으로 내려갑니다. 모래사장이에요. 밤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파도 소리가 커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 25년 됐어. 긴 시간이지? 후회 없어? 나랑 결혼한 거? 아내가 민수를 봅니다. 없어. 후회 하나도 없어. 너랑 결혼한 거 최고의 선택이었어.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너랑이라 행복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당신 만나서 정말 잘 됐어. 감사해. 둘이 포옹합니다. 밤바다를 배경으로요. 파도 소리가 들려요. 모래에 앉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봐요. 별이 보여요. 여보, 저기 봐. 북두칠성. 예쁘다. 별이 이렇게만 했어?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별을 보며요. 추워집니다. 일어나요. 펜션 가죠. 펜션으로 돌아갑니다. 샤워를 해요. 민수가 먼저요. 아내도 샤워를 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안아요. 내일 뭐 할까? 일출 보러 가자. 정동진. 알았어. 일찍 자자. 알람을 맞춥니다. 새벽 6시요.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요. 이를 닦고 세수하고 옷을 입습니다. 차를 타고 정동진으로 갑니다. 해변에 삽니다. 동쪽 하늘을 봐요. 수평선 쪽이 조금씩 밝아져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붉으네요. 예쁘다. 여보, 새해에는 뭐 하고 싶어? 유럽 여행. 전에 약속했잖아. 그래, 내년 봄쯤 가자. 셀카를 찍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려요. 미영이와 어머니가 답장합니다. 펜션으로 들어와 아침을 먹습니다.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요. 바닷가를 산책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여보, 이거 어때? 조기 먹나리 보여줍니다. 예쁘다. 사줄까? 응. 먹너리를 사서 아내에게 걸어줍니다. 고마워.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옵니다. KTX에 올라타요. 기차 안에서 아내가 민수 어깨에 기댑니다. 여보, 고마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나야말로. 집에 도착합니다. 미영이가 반깁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짐을 풀고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들려줘요. 저녁 후에 설거지를 함께 합니다. 민수와 아내가요.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켜요. 민수는 생각합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며요.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밤입니다. 불빛이 반짝여요. 각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죠.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꼭이요. 놓지 않을 겁니다. 평생요. 12월 넷째 주 일요일 오후 정영호는 거울 앞에 삽니다. 넥타이를 매어 세 번째 시도예요.
자꾸 삐뚤어져요.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손이 떨려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거든요. 하은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공식적으로요. 양가 상견례라는 큰 행사죠. 2달 전 남산타워에서 프로포즈했습니다. 눈 내리는 전망대에서 무릎을 꿇었죠. 하은이 울면서 승낙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줬고 사진도 찍어줬어요. 그 후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날짜도 정했어요. 내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이요. 벚꽃이 지고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이죠. 야외 결혼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정여사의 결혼식처럼요. 오늘은 그 첫 관문입니다. 양가 상견례요. 정영호의 어머니 정여사와 강석준 그리고 하은의 부모님이 만나는 거예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이요. 고급스럽고 조용한 곳이죠. 영호야, 준비됐어? 거실에서 정여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분하지만 기대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예요. 네, 어머니, 잠깐만요. 넥타이를 다시 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됐어요. 재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괜찮아 보여요. 단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네요. 하은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거실로 나옵니다. 정여사와 강석준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둘 다 정장 차림입니다. 정여사는 한복을 입었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보라색 치마예요. 우아해 보입니다. 어머니, 오늘 감사합니다. 같이 가주셔서. 당연하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근데 너 많이 긴장했구나. 얼굴이 빨개졌어. 정여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영호의 뺨을 쓰다듬어요. 네. 조금요. 아니, 많이요. 괜찮아. 하은이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일 거야. 하은이 보면 알잖아. 부모님도 그러실 거야. 강석준이 정영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힘을 주는 손길이에요.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하면 돼.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합니다. 30분 거리예요. 차 안에서 정영호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립니다. 손바닥이 땀이 나요. 떨립니다. 정여사가 정영호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말에 정영호는 조금 안심됩니다. 식당에 도착합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이에요. 입구부터 품격이 느껴져요. 들어가니 하은과 그 부모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룸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하은이 일어나 웃으며 손을 흔들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영호가 먼저 인사합니다. 깊이 절해요. 허리가 직각으로 굽혀져요. 어서 오세요. 이쪽이 영호 씨 어머님이시죠? 하은의 어머니가 일어나 정여사에게 인사합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분이에요. 네, 정영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자주 얘기 들었어요. 하은이가 영호 씨 어머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하은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영호가 맨날 자랑하거든요.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경직돼 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체 요리부터요. 색색의 전체가 예쁘게 담겨 나와요. 대화가 조심스럽게 시작됩니다. 영호 씨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하은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면 위험 있는 분이에요. IT 회사에 다닙니다.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 좋은 직업이죠. 전망도 밝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디죠?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5년째 다니고 있어요. 5년이면 꽤 됐네요. 안정적이겠어요? 대화가 이어집니다. 직업, 가족, 결혼 준비 이야기요. 음식도 계속 나와요. 불고기, 갈비찜, 생선구이예요. 결혼식은 언제 오기로 했어요? 하은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관심이 가득한 눈빛이에요. 내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야외 결혼식으로 하려고요. 날씨 좋을 때요. 하은이 대답합니다. 야외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하죠? 좋네요. 날씨만 좋으면 정말 예쁘죠? 네, 사진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요. 정유사가 말합니다. 저희도 여외 결혼식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추천해요. 하객들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어머님도 최근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은이한테 들었어요. 네, 올해 5월에요. 70 넘어서 재혼했죠. 하은의 부모님이 놀라는 표정입니다. 눈이 커져요. 어머, 대단하세요.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주변 시선도 있었을 텐데요. 처음엔 걱정했죠. 근데 사랑하니까 가능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행복이 더 중요하죠. 분위기가 조금씩 풀립니다. 음식을 먹으며 대화가 자연스러워져요. 웃음소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호 씨, 우리 하은이 잘 부탁합니다. 하은의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정영호를 똑바로 봐요. 네,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슬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은의 어머니가 눈시울을 훑깁니다. 감동한 표정이에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려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강석준도 한마디 합니다. 영호는 착한 아이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효자고요. 성실하고요.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디저트까지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배가 부르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다음에 또 뵙죠. 결혼식 준비하면서 의논할 것도 많을 테니 자주 만나요. 네, 그러죠. 좋습니다. 식당 밖에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하은의 부모님이 먼저 떠나시네요. 택시를 타고 가시네요. 정영호, 하은, 정여사, 강석준만 남습니다. 넷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잘됐다. 하은이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네.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그죠? 어머니도 좋은 인상 주신 것 같아요. 재혼 이야기 하실 때 분위기가 혹 풀렸어요. 하은이 대답합니다. 영호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지. 할 일이 많아?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정여사와 강석준이 택시를 타고 먼저 갑니다. 손을 흔들며 떠나요. 정영호와 하은만 남아요. 영호야, 잘됐다. 우리 부모님이 너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 다행이다. 나도 긴장 많이 했거든. 손에 땀이 났어. 나도. 근데 어머니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셨어. 재혼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 둘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강남거리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거리를 밝혀요. 반짝이는 전구들, 크리스마스 트리들이요. 하은아, 이제 진짜 결혼하는구나. 실겁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기대돼. 너랑 평생 함께 사는 거. 매일 아침 너의 얼굴 보고 일어나는 거. 나도 생각만 해도 좋아. 집에 가면 하은이가 있는 거. 함께 저녁 먹고 TV 보고 이야기하는 거. 카페에 들어갑니다. 따뜻한 음료를 시켜요.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요. 창가에 앉아 마십니다. 영호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생각해봤어? 하와이? 아니면 유럽? 너는 어디 가고 싶어? 유럽 좋을 것 같아. 파리, 이탈리아, 스위스. 한 2주 정도 천천히 돌아보면서. 좋아. 회사에 휴가 미리 어제 신청해야 알겠다. 2주면 승인 받을 수 있을 거야. 노트북을 꺼냅니다. 신혼여행 정보를 검색해요. 둘이 머리를 맞대고 화면을 봅니다. 여행 블로그, 항공권 가격, 호텔 정보들이요. 파리 에펠탑에서 사진 찍고 로마 콜로세움 보고 베네치아 곤돌라 타고 스위스에서는 용프라우 가고. 완벽하다. 벌써 설레. 너랑 유럽 가는 거? 1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만 해요. 식장, 드레스, 예단, 혼수, 신혼집, 허니문이요. 영호야, 신혼집은 어디라고 할까? 선세 아니면 월세? 회사 근처가 좀 더 같아. 출퇴근 편하게. 전세로 알아보자.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알았어. 주말에 같이 보러 가자. 부동산 돌아가면서. 저녁이 됩니다. 카페를 나와요. 배가 고파요. 배고프지? 저녁 먹고 갈까? 응, 간단하게 먹자.
아까 함정식 많이 먹어서 배 아직도 불러. 근처 일식집에서 우동을 먹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해요. 국물이 시원하네요. 하은을 집까지 바래다 줘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하은에는 강북이거든요. 40분 거리예요. 하은의 집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해요. 오늘 고마웠어. 우리 부모님 만나줘서 긴장했을 텐데. 당연하지. 이제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나도 하은의 부모님 뵙고 싶었어. 사랑해, 영호야. 내년에 신부 될게. 나도 사랑해. 멋진 신랑 될게. 키스하고 헤어집니다. 정영호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요. 지하철 안에서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니.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정 여사는 공항으로 향합니다. 수님을 마중하러요. 서너 달 만에 다시 한국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혼자요. 마리는 파리에 남았대요. 전시회 준비 때문이래요.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정 여사는 설렙니다. 백발의 71 여자가 설레요.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녀처럼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손바닥에 땀이 나요. 도착 안내판을 봅니다. 파리발 비행기가 곧 도착한대요. 오후 2시요. 지금 1시 50분이네요. 10분 남았어요. 사람들이 속속 나옵니다. 캐리어를 끌고 카트를 밀고요. 정 여사는 출구를 바라봅니다. 수님이 나올 거예요. 수님이 나옵니다. 캐리어를 끌고요. 공항 패션이에요. 베이지 트렌치 코트에 스카프요. 여점이 우아해요. 71의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영수가! 수님아! 둘이 포옹합니다. 공항 한가운데에서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상관없어요. 둘만의 세계예요. 보고 싶었어, 정말. 나도 얼마나 기다렸는데. 포옹을 풀고 서로를 봅니다. 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왜 울어? 좋은 날인데. 너무 반가워서 네 얼굴 보니까 눈물이 나. 정 여사도 눈물을 닦습니다. 택시를 타고 성북동으로 향합니다. 1시간 거리예요. 수님은 정 여사의 집에 머물 거예요. 사흘간요. 짐을 객실에 풀고 편히 쉬면 되죠.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마리는 잘 있는지, 파리 생활은 어떤지요. 마리는 파리에 남았어. 전시회 준비 중이거든. 다음 달에 큰 전시회가 있어. 나도 도와줘야 하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고마워. 와줘서. 전시회 준비 바쁠 텐데. 괜찮아. 사흘만 있다 갈 거야. 마리도 이해해줬어. 집에 도착합니다. 강석준이 현관에서 맞이해요.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님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석준 씨, 잘 지내셨어요? 오래간만이네요. 네, 덕분에. 수님 선생님은요? 저도 잘 지냈어요. 영숙이 덕분에. 수님을 객실로 안내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에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어요. 창문으로 마당이 보여요. 짐 푸시고 쉬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정 여사가 부엌으로 갑니다. 수님이 좋아하는 국화차를 우려요. 은은한 국화향이 퍼져요. 거실에 셋이 앉아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최근 소식들을요. 석준 씨, 영숙이 잘 돌봐주시죠? 제가 없는 동안? 제가 돌봄 받는 쪽입니다. 영숙 씨가 저를 잘 챙겨주시거든요. 겸손하시네. 영수가 행복해 보여. 피부가 좋아졌어. 유은기가 흐르네. 정 여사가 웃습니다. 사랑받으니까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보기 좋다. 니들 보면 내가 다 기분 좋아.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TV를 보고 이야기하고 앨범도 꺼내봐요. 옛날 사진들이요. 젊었을 때 사진들이 나와요.
이거 봐. 우리 20대 때야. 정여사가 사진을 가리킵니다. 두 젊은 여자가 웃고 있어요. 어머, 우리 젊었다. 예뻤네. 지금도 예뻐. 거짓말. 주름 가득한데. 주름도 아름다워. 세월의 흔적이잖아. 저녁은 함께 먹습니다. 정여사가 준비한 한식이요. 수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들이요. 역시 한국 음식이 최고야. 파리 음식도 좋은데 김치찌개만한 게 없어. 집밥이 그리웠어. 많이 먹어. 내가 많이 준비했어. 식사 후 강석준이 자리를 비켜줍니다. 배려심이에요.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산책하고 올게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고마워요, 석준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래 못 만나셨잖아요. 수님과 정여사만 남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셔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요. 분위기가 아늑해져요. 영수가 정말 행복해 보여. 결혼식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빛나.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야. 매일매일이 신기해. 일은 하나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석준 씨가 있고 그게 너무 좋아. 나도 말이 만나기 전까진 몰랐어. 60대에 사랑에 빠질 줄, 심장이 뛸 줄. 나이는 정말 숫자뿐이더라. 둘이 웃습니다. 순이마, 후회 안 해? 50년 전 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거? 후회? 했지. 한참. 너랑 함께하지 못한 거. 밤마다 울었어. 너를 그리워하면서. 근데 이제는 안 해. 그 50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배웠잖아. 정여사나 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해요. 고마워. 결혼식 줄에 서줘서. 그 주례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 나도 울었어. 당연하지. 네 행복이 내 행복이니까. 네가 웃으면 나도 웃게 돼. 담이 깊어갑니다. 둘은 계속 이야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요. 젊었을 때 이야기, 헤어진 후 이야기, 다시 만난 이야기요. 영수가? 내가 이번에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뭔데? 수님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상자예요. 벨벳 상자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상자를 엽니다. 목걸이가 들어있어요. 은목걸이요. 작은 펜던트가 달려있어요. 하트 모양이에요. 이거 우리가 20살 때 내가 너한테 주려고 만든 거야. 직접 만들었어. 보석 색은 배워서. 못 죽잖아. 그때 헤어졌으니까. 정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걸 50년 동안 다지고 있었어? 버리지 않고? 못 버렸어. 이것만은 너를 생각하며 만든 거니까. 내 마음이 담긴 거니까. 스님이 목걸이를 정여사 목에 걸어줘요. 손이 떨려요. 감정이 북해도 오르네요. 이제야 주네? 50년 만에? 늦었지?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때야. 정여사가 목걸이를 만져요. 차가운 은이 체온으로 따뜻해져요. 순이마. 둘이 포옹합니다. 오랜 포옹이요. 50년의 그리움이 담긴요. 눈물이 흘러요. 사랑해, 영수가. 50년 전에도 지금도 내 첫사랑이야. 영원히. 나도 사랑해, 순이마. 다른 방식이지만 너는 내 영혼의 짝이야. 둘은 밤새 이야기해요. 웃고 울고 추억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강석준이 돌아왔을 때 둘은 여전히 이야기 중입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수님이 객실로 들어갑니다. 내일 봐, 영수가. 늦게까지 미안해. 아니야, 나도 좋았어. 잘 자. 정 여사는 거실에 남아 목걸이를 만져요. 50년간 갈직한 목걸이요. 은은하게 빛나요. 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수님은 자신을 잊지 않았어요. 50년 동안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목걸이를 간직했어요. 정 여사는 목걸이를 쓰다듬어요. 따뜻해요. 수님의 마음이 전해져 와요.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아요. 보름달이에요. 은빛으로 세상을 비춰요. 아름다워요. 정 여사는 미소를 지어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요. 강석준, 수님, 가족들요. 침실로 들어갑니다. 강석준이 자고 있어요. 편안한 얼굴이에요. 조용히 침대에 눕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잠들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정 여사의 집은 북적입니다. 가족들이 모였거든요. 민수 가족, 유나와 혜점, 정영호와 하은, 수님, 그리고 강석준의 조카 가족까지요. 총 15면이에요. 집이 좁게 느껴질 정도예요.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습니다. 정 여사와 강석준이 어제 함께 장식했어요. 전구가 반짝이고 오나먼트가 달려 있어요. 빨간 공, 금색 별, 은색 종들이요. 꼭대기에는 별이 빛나요. 트리 아래에는 선물들이 쌓여 있어요. 할머니, 트리 예뻐요. 우리 집 트리보다 더 예뻐요. 미영의 사촌동생이 소리칩니다. 8살 남자아이예요. 그렇지. 할아버지랑 같이 꾸몄단다. 오래 걸렸어. 선물도 많아요. 저 선물 중에 제 거 있어요? 물론이지. 나중에 열어보렴. 부엌에서는 정 여사, 며느리, 유나, 혜정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 만찬이요. 칠면조 구이, 샐러드, 파스타, 케이크요. 부엌이 좁아서 4명이 움직이기 빡빡해요. 정 여사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혜정이 칠면조를 오븐에 넣습니다. 요리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고마워, 혜정아. 유나 옆에서 요리도 많이 배웠구나. 실력이 늘었어. 네, 유나가 가르쳐줬어요. 이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유나가 뿌듯한 표정입니다. 혜정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우리 혜정이 잘했어.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모여 있어요. 강석준, 민수, 정영호, 강석준의 조카 가족이요. 소파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눠요. 영호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민수가 묻습니다. 네, 형. 5월이면 결혼해요. 벌써부터 떨려요. 축하한다. 하은 씨 좋은 사람이더라. 상견례 때 봤는데 차분하고 똑부러지던데. 감사합니다. 저도 행운이에요. 강석준이 거들어요. 결혼은 좋은 거야. 나도 늦게 했지만 정말 좋아. 혼자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저도 기대돼요. 수님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놀아요. 그림을 그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아이들이 수님을 둘러싸고 앉았어요. 할머니, 파리는 어때요? 에펠탑 봤어요? 물론이지.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갔어. 모나리자도 봤단다. 와, 모나리자요? 진짜 모나리자요? 생각보다 작더라. 근데 정말 신비로워. 저도 가보고 싶어요. 크면 와. 할머니가 구경시켜줄게. 마리 이모도 만나고. 저녁 시간이 됩니다. 큰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요. 칠면조가 중앙에 놓이고 주변에 반찬들이 둘러싸요. 샐러드, 파스타, 빵, 과일들이요. 푸짐해요. 모두가 테이블에 앉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의자를 더 가져와야 했어요. 정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가족 모임이네요. 모두 와줘서 고마워요. 특히 올해는 저한테 특별한 해였어요. 석준 씨를 만나서 재혼했고 여러분의 축복을 받았죠.
정말 행복한 해였어요. 강석준도 일어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영숙 씨를 만나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가 잔을 듭니다. 건배!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요. 포도주스요. 아이들도 함께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해요. 식사를 시작합니다. 칠면조를 자르고 샐러드를 나눠 먹고 파스타를 먹어요. 대화가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져요. 행복한 소리들이에요. 엄마, 칠면조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혜정이가 구웠어. 칭찬해줘. 혜정 언니 맛있어요. 최고예요. 혜정이 쑥스러워합니다. 유나가 혜정의 손을 잡아줘요. 식사 후 케이크를 꺼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요. 초콜릿 케이크인데 위에 산타 장식이 있어요. 하얀 크림으로 눈을 피어냈어요. 촛불 켤까요? 아니, 그냥 먹자. 우리 다 어른인데 아이들 생일도 아니고. 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케이크를 자릅니다. 한 조각씩 나눠요. 달콤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정 여사님, 냉흘에는 뭐 하고 싶으세요? 유나가 묻습니다. 글쎄, 건강하게 지내는 게 목표야. 석준 씨랑 오래오래 함께하는 거. 그리고 너희들 행복한 모습 보는 거. 멋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살래요. 유나가 혜정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이 미소 지어요. 너희도 잘 될 거야. 사랑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돼. 정영호가 묻습니다. 어머니,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이야. 대화. 속마음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밤이 깊어갑니다.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요. 코트를 입고 선물을 챙기고요.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 또 봬요.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눈 오니까 미끄러울 거야. 모두가 떠나고 수님과 정여사 부부만 남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아요. 트리 전구만 켜놓고요. 아늑해요. 좋았어. 오늘. 수님이 말합니다. 그러게. 가족이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 시끌벅적했지만 행복했어. 정여사가 강석준의 손을 잡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모이자. 우리 모두 건강해야 해. 그래요. 우리 모두 건강이 제일이죠.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정여사는 창밖을 봐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요. 세상이 고요해요.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해가 곧 올 거예요. 정여사는 기대됩니다. 내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내일은 수님이 떠나는 날이네? 하식지면 어쩔 수 없지. 마리가 기다리니까. 또 와야 해. 자주. 그럴게. 약속. 12월 31일 섣달 금웅 정여사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올해의 마지막 해놈이에요.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요. 빌딩들 사이로 해가 사라지네요.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강석준이 뒤에서 다가옵니다. 정여사를 안아요. 뒤에서 감싸듯이요. 올해도 저물어가네요. 빠른 것 같죠? 그러게요. 벌써 12월 31일이네요. 당신과 함께한 8달이 꿈 같아요. 5월부터 12월까지 정말 행복했어요. 정여사가 강석준의 품에 기댑니다. 따뜻해요. 안전해요. 나도요. 일은 하나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설레요. 둘은 창밖을 봅니다. 해가 완전히 집니다. 어둠이 내려요.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해요. 수님은 내일 파리로 돌아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객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어요. 캐리어에 옷을 넣고 세면도구를 정리하고요. 순임아, 다 챙겼어? 정여사가 객실로 들어갑니다. 도와주려고요. 응, 거의 다 했어.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해. 아쉽다. 더 있다 가면 안 돼. 일주일만 더. 마리가 기다려. 나도 전시회 준비 도와줘야 하고. 다음 달이 전시회거든. 알았어. 언제 또 올 거야? 보고 싶을 텐데. 내년 봄? 영호 결혼식 때 5월이지? 응, 5월 둘째 주. 꼭 와야 해. 줄에 또 부탁할 수도 있어. 정말? 또 해줄까? 당연하지. 네가 해주면 의미 있잖아. 둘이 포옹합니다. 깊은 포옹이에요. 저녁은 세 사람이 함께 먹습니다. 간단하게요. 떡국이요. 내일이 새해니까요. 미리 먹어보는 거죠. 떡국 먹으면 1살 더 먹는 거죠? 그럼 우린 72? 강석준이 농담합니다. 그럼요. 나이 1살 더 먹는 거죠. 근데 상관없어요. 나이가 뭐해요? 맞아. 마음은 아직 젊은걸요? 20대 같아요. 셋이 웃습니다. 떡국을 먹어요. 따뜻하고 구수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습니다. TV를 켜요. 제야의 종 방송이 나와요. 보신각 종 타종 행사요. 종소리 들으면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해요. 그럼요. 소원 빌어야죠. 간절하게.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50분이에요. 10분 남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가네요. 올해 좋았어요. 당신들 만나서. 정말 행복한 해였어요. 정여사가 말합니다. 나도요. 영숙이 결혼식 줄에 서고 이렇게 같이 연말 보내고 꿈 같아요. 수님이 대답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강석준이 덧붙입니다. 11시 55분입니다. 5분 남았어요. TV에선 사람들이 보신각 앞에 모여 있어요. 11시 59분입니다. 1분 남았어요. 긴장감이 느껴져요. TV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세요. 10, 9, 8. 셋이 함께 씁니다. 목소리를 모았어요. 3, 2, 1. 종소리가 울립니다. 보신각종이 울려요. 새해가 밝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셋이 서로 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요. 서로를.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터집니다. 여의도에서 쏘아 올린 불꽃이에요. 하늘에 5색 불꽃이 피어요. 빨간, 파랑, 노랑, 초록이요. 아름다워요. 정여사는 생각합니다. 올해가 끝났다고요.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고요. 올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강석준을 만나 재혼했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유나는 혜정과 동거를 시작했고 정영원은 하은과 약혼했죠. 민수는 아내와의 사랑을 재발견했고 이보라와 박수진은 갤러리를 열었어요. 모두가 사랑을 찾았어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내년도 기대됩니다. 정영호의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5월에요? 벚꽃 치고 신록이 우거질 때요. 유나와 혜정은 제주도 여행을 갈 거예요. 1년 기념으로요. 민수는 아내와 유럽 여행을 갈 거죠? 약속했으니까요. 이보라와 박수진은 갤러리를 확장할 거예요. 더 큰 것으로요. 각자의 사랑이 계속될 겁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질 거예요.
시련도 오겠지만 이겨낼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계절과 같습니다. 봄에 싹트고 여름에 절하고 가을에 익고 겨울을 견뎌요.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순환이에요. 끝없는 순환이죠. 정여사의 사랑도 그랬어요. 봄에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 가을을 보내고 첫 겨울을 맞았죠. 이제 또 다른 봄이 올 거예요. 새로운 계절이요. 석준 씨, 사랑해요. 새해에도 잘 부탁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숙 씨. 평생 함께해요. 새해 첫날이 밝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져요. 새벽이에요. 정여사는 창가에 있어요. 새해의 첫 햇살을 기다려요. 해가 뜹니다. 천천히요. 수평산 너머에서요. 아니, 빌딩 너머에서요. 붉은 해예요. 희망의 해예요. 희망이 느껴집니다. 내년도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니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요. 유나와 혜정은 함께 일출을 보러 갔어요. 남산에요. 손을 꼭 잡고 해 뜨는 걸 봤죠? 이보라와 박수진은 집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둘만의 축하 파티요. 민수는 가족과 떡국을 먹었어요. 따뜻한 아침이었죠. 정영원은 한에게 새해 첫 통화를 했어요. 사랑해, 올해 결혼하자 라고 말했죠. 모두가 행복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받으니까요. 사랑의 계절은 따라 없습니다. 사랑은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평생 계속되는 거니까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요. 정여사는 미소 짓습니다. 행복해요. 71의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20대도 50대도 70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심장이 뛰고 가슴이 설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강석준이 정여사를 안습니다. 해 뜨는 창가에서요.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 함께 맞이했네요. 그러게요. 감사해요. 당신과 함께여서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함께해요. 약속해요. 둘은 키스합니다. 새해 첫 키스예요. 달콤하고 따뜻해요. 수님이 객실에서 나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영수가 석준 씨. 스님아도 건강해야 해. 마리도 잘 보살펴. 그럴게. 너도 건강해. 셋은 함께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요.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요. 시니어 내 친구 채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